시간은 우리 KJTV 특별 프로그램 좌파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옥식 박사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 박사님, 이분이 그 74년도에 해직됐다가 80년대에 복직을 되는 서울대학에서 74년 11월에 고은 시인과 함께 그 진보 문인단체인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이 결성을 주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2007년도에 그 한국작가회의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은 시를 띄워주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이제 성희롱 문제, 성추문 문제로 말썽이 났을 때도 고은 시인을 과오를 철저히 묻어둔 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문학사의 우뚝한 존재고 미당 서정주를 쉽게 넘어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이분이 고은 시인을 띄워줬나요? 그 기본적으로 이 백낙천 씨는 문학을 자유주의 순수 문학이 아니라 뭐 종교인들이 민중시라고 하면서 민중문학, 문학을 어떤 이데올로기의 그 방편으로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자유주의 순수 문학을 했던 예를 들면 서정주, 김동미, 황순원, 백철 씨 같은 이런 사람보다 고은이를 더 앞세워가지고 고은이를 뭐 민족 시인으로 추대하면서 15년간이나 노벨상에 추천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백낙천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자유주의 순수 문학이 아니라 뭐 쉽게 말해서 음악이 그 음풍명을도 읊고 뭐 따로따로 풍류도 읊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오로지 민중의 투쟁을 위한 도구로 문학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그 창작공평 정신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도대체 우리 사이에서 서정주, 김동리, 황순원, 백철, 뭐 김수영 작가도 있습니다만은 아니 고은이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수하고 뛰어납니까? 이 사람이 소위 1930년대 조선 오로레따리아 예술가 동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그런 거에 심취해가지고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또 족보를 보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간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000년대 이후 창비가 고수해온 그 민족문화 거기에 이제 아마 전도가 됐던 것 같은데 이분이 정년 퇴임 이후에는 그 연방제 통일을 그걸 적극 지지하고 소위 말해 연방제 전도사라는 명칭까지 얻었어요. 어느 정도 통일론을 펼쳤습니까? 그러니까 그 북한이 주장하는 그 통일 방안이 연방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남북 두 개를 북에도 지방정부, 남쪽에도 지방정부를 두고 그 위에 중앙정부를 둬가지고 통할하는 그런 건데 말이 그렇게 된 거지 사실은 그 연방제라는 게 공산주의 하자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연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마음부터 시펄겋게 돼 있는 그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족문학론 관점에서 이 사람이 통일운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6.15 공동 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거기 위원장도 맡았어요. 글쎄 그게 지금 바로 저 회장님 말씀이 그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위원회 그 남쪽 본부 뭐 대표를 맡았는데 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6.15 공동선언이 뭡니까? 2005년. 2000년 아니요 김대중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해는 2000년이죠. 그때 저 평양 가서 북한의 연방제를 수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북한의 연방제를 수용한 것이 다시 그 노무현 때 2007년 14 남북공동성명에서 그대로 그것이 추인이 되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김정은과 그 문재인 회담에서 다시 그 2000년 김대중이가 연방제를 수용했던 걸 그대로 그때 물론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만은 원래 연방제는 건 낮은 단계든 높은 단계든 낮은 단계를 시작해서 결국 높은 단계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공산 통일 방안이라는 거 실제로 북한에서는 남쪽 정부, 남한 정부가 북한의 통일 방안인 연방 정부, 공산 그걸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북한 가서 쉽게 말하면 연방제에 서명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왜 김대중이가 먼저 서명했고 그 뒤에 노무현은 추인을 했고 다시 또 그 문재인도 추인을 했고 그래서 사실 연방제를 받아들였다. 북한이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2007년도에 제 17대 대통령 선거 때죠 아마 그때 범여권 후보 단일화 운동을 예. 그러다가 또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2010년도에 광노현 강노인을 그래가지고 당선시키게 만들었죠. 그렇죠? 예. 아 그랬군요. 강노인이가 당시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상대방 후보를 매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자기하고 라이벌된 사람을 물러지게 하고 자기가 출마해가지고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것이 두통이 나가지고 그 징역까지 살고 맞아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당시 그 선거 비용으로 이제 30억이 넘는데 그걸 물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물어내고 이번에 뭐 나올라다가 여론에 밀려가지고 지금 포기한다니까 싶습니다. 예. 포기했죠. 근데 그 2010년도에 우리 천안함이 이제 폭침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때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 음모론을 이렇게 얘기했다. 물론이죠. 대개 무슨 음모론입니까 내용이? 그때 이제 대표적인 음모론이 고위 자초설 예. 우리 정부가 북한 어뢰 공격이 아니다. 아니고 북한의 어뢰 공격이 아니고 고의로 자초했다는 설. 그다음에 그 천안함 내부가 조금 오래되고 낡아서 피로 파괴설. 그다음에 미국 이 잠수함과 충돌해서 이 자초됐다는 설. 여러 가지를 떠들었는데 이런 음모론을 제기한 사람이 백남청이고 백남청이라는 사람은 전에 그 한미 FTA도 적극 반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 FTA 해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우리는 그 반도체 자동차 팔아먹고 그 대신 미국 농산물을 사주는데 미국 농산물 우리가 얼마나 사줍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자동차 팔아먹고 우리가 1년에 200만 대 정도 자동차를 미국 시장에 팔아먹고 미국 차는 한 5천 대 사줍니다. 물론 미국 차가 한국에서 인기가 없기는 없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미국의 농산물 좀 우리가 사준 것게 더 있으니까 거기에 반대했고요. 그 다음에 한미 연합훈련 이거 반대했고요. 그 다음에 이 주한미군 이 철수 지지했고요. 한미동맹 아예 지지했고요. 온갖 이 좌파 이빨갱이들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주장하고 거기에 나선 사람이 바로 백남청입니다. 그래서 천안함 사건 때 예. 보면은 그 민군 합동 조사 결과가 북한의 소행으로 예. 이제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결론이 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어요. 예. 그런데 그때 이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 대통령 담화는 거의 초법적인 조치였다. 예. 그러니까 한국 민주주의를 다 뒤덮을 수 있는 엄청난 행위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강연, 인터뷰 이걸 계속 다니면서 천안함 폭침의 진실을 규명하라. 예. 이걸 촉구하고 다녔고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도 변하면 웃기죠. 예. 이 사람은. 예. 2015년에는 이제 신경수 예. 그 표절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문인들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예. 이게 누가 보더라도 표절인데 명백한 표절인데 의도적 표절로 볼 수 없다. 예.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때 창비 편집인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예. 근데 지금은 아직도 31.1%인가 그 창비주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그 주간 부주간 예. 이제 맡을 그런 아마 계획인 모양이죠. 예. 아까 그 회장님께서 그 고운의 이 성추행 사실은 그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김문인. 예. 사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될지 낼 수가 모르지만 없고 김문인이라는 사람이 외국을 잠시 좀 어느 기간 동안 나가 있으면서 부인을 여기 뒀는데 그런 아주 모렴치한 남의 그 동료 부인까지 이 맛을 거친 이런 사람이 바로 고은입니다. 근데 그런 고은을 옹호한 사람이 바로 이 백낙청입니다. 그리고 2020년 7월에 그 박원순 전 시장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그 시민 대표로 장례위원장을 했어요. 장례위원장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박완순 씨가 그 자기 그 서울시 여직원들을 그 성추행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걸 오히려 옹호하고 그리고 그걸로 해서 박완순 씨가 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걸 안 맡아죠. 네?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그리고 나서 또 20대 대선 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지지했죠. 예. 그리고 이재명이 진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 지도자다. 예.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무슨 예. TV 유튜브인가 TV에 나와서 그렇게 말한 사람 중에 또 있는 사람은 이 도올 김용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도 그런 말을 했고 예. 함생이도 그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용욱은 이번에 그 퇴진 서명자 1,500명단에서는 빠졌습니다. 아, 일단.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예. 지금 대통령 예. 퇴진을 추진해야 한다. 예. 이런 주장도 폈어요. 예, 지금 저 퇴진을 주장하는데 이 양반 그 백낙청이는 탄핵보다는 퇴진을 해서 조기 퇴진을 유도해야 된다.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 탄핵을 하려면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 200명이 탄핵 그 소추 발의를 해야 됩니다. 아하. 근데 그것이 물론 이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은 일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동조할 가능성도 뭐 없잖아 있지만은 만약에 대통령 탄핵에 들어가면 옛날 그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그렇게 호락호락 안 할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탄핵이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백낙정은. 예. 그래서 탄핵이 어렵기 때문에 퇴진으로 몰러가야 된다. 그래서 매일 그 강화문에서 데모하고 국민 여론 조사하고 조기 퇴진을 유도한다. 그런 건데 그것이 글쎄 잘 될 것 같지는 저는 뭐 아니 그래서 이분이 그 탄핵보다는 퇴진을 하라. 예. 그렇게 주장을 한 분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지령을 내린 거죠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보고. 하여튼 이분은 북한의 사회를 비판하는 거는 아주 절대 함구예요. 예, 그렇습니다. 함구고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독재를 용인하는 예.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예. 경우가 많다라는 예. 비판을 받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고은과 백낙청을 필두로 해서 한국 문학계 일부 세력은 그 인지도를 바탕으로 북한 저 세습, 독재 이걸 옹호하잖아요. 예. 노골적이고 반미주의고 예. 또 동료 문인 성추행 사건을 옹호하고 그 대부가 바로 이분이다. 예. 그런데 그 회장님 제가 그 한번 저에도 질문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대한민국 그 문단에서 그 서정주, 김동리, 황순원, 뭐 백자는 뭐 문학 비평가입니다만은 이런 사람하고 고은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더 고은이가 그 비교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안 되죠. 저희가 하는 그 존경심이나 문학적인 존경심 면에서도 그렇고 인간성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비교를 할 수 없죠. 비교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그런 사람을 15년이나 노벨상 받을 한다고 추천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백낙청입니다. 그 작품 중에 뭐 일본 작품을 표절한 것도 있었고. 아까 그 이 말씀 신경숙 씨 건 이야기 하셨죠. 신경숙 씨 표절 사건, 고은 성폭력 사건. 여기서 이 파문에서 보았잖아요. 그 우리가 노골적으로 문제 당사자들을 편드는 그런 태도. 그 백낙청 선생이 그런데 그 제 식구 감싸는 거죠. 이게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가족 그 역이나 모든 그 집안 내력으로 봐서는 아주 대단히 상류 계층의 집안이고 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서울대학 교수까지 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좌파 그것도 좌파가 무슨 뭐 우리나라 좌파는 좌파도 아니지만 어떻게 북한 맞아 주사파 이쪽을 옹호하고 북한 사회를 비판하는 건 전혀 안 하고 이런 배경이 무언지 이게
국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글쎄 그것도 지금 배경이 의심스러운데요. 네. 자기 아버지가 그 교도대학 법문학부를 나와가지고 일본 시험 거기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두 개를 합격했거든요. 네. 요새 같으면 뭐 양가 합격이죠. 네. 그래놓고 그 사람이 조선총독부에서 거위직을 지냈거든요. 네. 나중 해방 이후에는 전라남도 도청에서 뭐 사회과장인가 지냈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조선 총독부에서 근무했다 해서 친일 인명사전 그 백인 중에 백봉재 아버지라는 사람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사람이 큰형인가요? 동생인가? 이복형이 이제 백낙환. 예. 네, 백낙환이. 예.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이북으로 올라가서 죽었는데 이 어떻게 문학을 한다는 사람이 북한의 소위 주체문학, 김일성이 이게 주체문학, 그것이 어떻게 민중을 살립니까? 아무리 뭐 민중신학이라, 민중문학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런 이 모순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백낙천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궁금하다. 예.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념,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붉은 사상, 예. 이거는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기 어렵다. 원래 공산주의라는 게 북한도 마찬가지지만은 문학 예술을 엄청나게 그렇죠. 이데올로기가 연결시켜서 하는 네.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누굽니까 그때 이문열이 고운이 비판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문인들 사이에서 오히려 이문열 씨는 왕따당했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고은 씨 성추행 사건과 관련 성추행이 아니라 하여간 그보다 더 센 사건 가지고 그 이문열 씨가 잡지에 장문에 글을 썼죠. 고은을 비판하는 말.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좀 주의 있게 볼 사항은 연방제 통일론을 대해서 그분이 과연 그것을 지금도 마음속에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게 합니다. 결국 연방제 통일 방안이라는 건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는 거죠. 바치는 그겁니다.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 백낙천 선생에 대해서 그 가족 문제는 그분의 사상 또 그분의 역사 그다음에 이제 문학계에서의 활동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조명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백낙천 선생에 대해서 2시간에 2회에 걸쳐서 우리가 그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을 해봤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